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게이트들 이제 대장동을 지나 백현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인섭 다들 알고 계시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이재명이 성남시장 출마 때 선대본부장 출신, 그리고 백현동의 로비스트. 이 김인섭이 신병 처리가 끝나면 아마도 검찰 수사는 폭넓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비스트 김인섭은 정진상과 1년간 무려 115번이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유동규의 진술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김인섭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을 수차례 만나 친분을 쌓았다. 참, 유동규가 여기저기 막 폭로를 하는 겁니다. 백현동 비리를 두고 이재명에 대해 또 하나의 배임죄를 묻는 검찰은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12일 핵심 피의자인 로비스트 김인섭, 직책이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 되어 있죠. 이 김인섭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인섭이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란 자로부터 77억 원과 그리고 백현동 공사장의 이른바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 죄명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뿐이겠습니까? 검찰은 당초 김인섭이 그 정모로부터 사업지분 형태로 대가를 받기로 했으나 나중에 현금 7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바꾸었고 실제로는 7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백현동 개발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평방미터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엄청난 개발 사업이죠. 성남시는 2015년 이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 녹지지역에서 자연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100%의 임대아파트를 10%만 임대아파트로,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으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결국 개발업자 정모는 3,100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는데 김인섭이 성남시에 로비를 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토지 용도 상향만 하더라도 전혀 되지 않다가 김인섭이 들어가서 됐으니 말입니다. 그걸 이재명은 국토부 협박으로 해줬다. 이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7일 김인섭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 범죄 사실의 배임 혐의도 기재를 했습니다. 배임 혐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완전 배제를 하고 정모가 운영하는 성남 R&D PFV 이걸 단독 시행자로 지정한 뒤에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대장동의 배임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검찰은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이 바로 그 배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인섭의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배임 혐의를 뺐습니다. 한편 검찰은 3월 26일 김인섭과 알선수재를 공모한 혐의로 또 다른 김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런데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그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김모는 1997년쯤 지인 소개로 김인섭을 알게 돼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김모 영장 청구서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옮긴 겁니다. 김모는 2006년쯤부터 이재명, 정진상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 이 김모는 김인섭과 2013년 11월쯤에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성남시청의 2인자로 통하던 이 정진상과의
그러니까 정진상 정책실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정모를 만나서 이재명과 정진상과 아주 친했다는 사실을 과시를 하면서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김모 영장청구서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김인석과 바로 이 김모가 역할 분담 방식으로 성남시 상대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김모가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백인동 부지 아파트를 건설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일가 청탁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법원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인섭이 구속되자 장동혁 대변인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민주당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백인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재명의 측근이 용도 변경 대가로 무려 77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인섭의 손이 곧 마이다스의 손이다. 앞으로 몇 명의 측근들이 더 마이다스의 손 인증을 받을 좀 지켜보겠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대표의 거짓말을 다 아는 사이가 됐다. 어떻든 김인섭의 구속은 이재명에게는 다시 한번 위험 신호가 됐습니다. 그의 구속은 곧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인동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키는 특혜를 준 것, 그렇게 변경한 것이라고 한 말이 허위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백인동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뗐죠. 그래서 3,100억이 넘는 불법 이익금이 모두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김인섭의 구속은 백인동 개발 비리도 대장동 게이트처럼 이재명의 배임으로 귀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당연히 그 수익의 저수지를 찾을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3,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용어였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 비핵화가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북한의 핵개발과 그리고 군사 도발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인 것을 보다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그리고 단호한 대처 이런 표현을 써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이 도발이란 단어를 감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도발이란 단어를 보면 겁을 냈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이 북미 관계가 미북 관계란 정확한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에 가서 미북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마다 진행자가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근데 왜 미북이라고 하느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미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이 끌려간다는 표현입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미북 관계가 사용된 데 대해서 이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앞으로 모두 사용한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어가 사람의 사상을 지배합니다.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쓰는 자들은 저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반도 정세를 논하면서 굳이 북미 관계라고 해서 북한을 앞세우던 자들을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사상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